자, 교재는 14페이지 범죄의 의의와 종류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협박죄 묻고 있죠. 우리 강론책에서 협박죄를 배우게 되는데 협박죄는 우리 판례가 침해범으로 봅니까? 위헌범으로 봅니까? 판례가 위헌범으로 보죠. 침해범이다 틀렸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요 인식했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공포심 발생이 아니고요. 여기 틀렸죠. 정답은 1번 틀렸고. 자, 2번 봅니다. 배임죄 나왔죠. 배임죄는 침해범입니까? 위헌범입니까? 위헌범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침해범으로 본다. 이거 틀렸네요. 자, 3번 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입니까? 위헌범입니까?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밑줄 그시고.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곧장 기수가 되고 결과 발생은 필요가 없다.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볼게요. 자,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분범이라 부르죠. 신분범. 진정신분범이라 불러요.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문서 위조죄 등이 있다. 맞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 맞는데, 공문서 위조변조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범이에요. 그래서 위조죄가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정리하면 협박죄 위헌범, 배임죄 위헌범, 그쵸? 일반교통방해죄 위헌범 됐고, 그 다음 진정신분범의 종류들 좀 봐두시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18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최근에 좀 잘 나오네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맞습니까? 자, 현실적 위험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구체적 위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현실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 야기됐을 때 충족되는, 즉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맞습니다. 충족이란 말은 이퀄 기수라 그랬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해서 형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맞죠? 3번 볼게요.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 행위 종료 시, 자, 그 다음 범죄 행위 종료 시와 위법 상태 종료 시가 모두 일치한다. 맞나요? 맞아요? 자, 기수와 범죄 행위 종료 시는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해요. 그쵸? 근데 종료 시와 행위 종료 시와 위법 상태 종료 시는 이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죠. 자, 거동범의 예로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맞죠? 자, 다음.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친고죄인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사자명예훼손죄 맞아요? 맞죠? 사모님 할 때, 그쵸? 사모님. 사모님이죠. 모자가 나와 있는 게 모육죄인데, 모육죄 있나 보세요. 모육죄는 여기 없네요. 그쵸? 일단 비밀이다. 비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친고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정답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들 한번 볼까요? 나머지들. 이 외국 원수 나와 있죠? 그쵸? 이 외국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또 뭐가 있나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들어가 있는 거 반의사 불벌죄예요. 출판물이 빠지고 단순 명예훼손죄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동그라미 친 것,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 다음 협박죄 있죠. 단순 협박죄든 전서 협박죄든 이 협박죄 반의사 불벌죄예요. 비슷한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슷한 거 폭행죄가 있어요. 폭행죄도 단순 폭행죄든 전속 폭행죄든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가 돼요. 자, 그 다음 요 과실치상죄가 있죠. 요 과실치상죄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과실치사죄 아니죠. 그쵸? 죽은 사람하고 무슨 합의를 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단순 과실이지 업무상 과실, 중과실 요거 안 돼요. 안 돼요. 단순 과실치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고 나머지 있죠.
요 나머지 준강제추행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이것은 그냥 기소가 되는 거예요. 성범죄 있죠.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다. 무조건 처벌이다. 기소가 되어서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자, 됐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11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목적범위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몇 번이죠? 4번이죠. 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위 아니에요. 자, 나머지 거 볼게요. 통화위조죄 목적법인가요?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있죠?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요것이 하나의 박스인데 그쵸? 하나를 묶어서 각종 위조죄 그쵸? 요 각종 위조 변조죄 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 자,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어떻게 되죠? 영리 목적이죠. 영리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위고, 요 음행매개죄도 목적범위죠. 그쵸? 음행을 매개할 목적으로, 그쵸? 목적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목적범위인데, 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중에서 다 목적범위인데, 그쵸? 다 목적범위인데, 뭐는 아니다? 각종 행사죄. 해설 저 맨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해설 저 맨 뒤에 가면 이 각종 행사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았던 허위 진단서 작성죄. 그 다음 또 하나 뭐 더 있죠?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그쵸? 부실기재죄. 행진부. 행, 진, 부. 요 세 가지는 뭐다? 요 세 가지는 목적범위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출제가 잘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법인 쪽 갑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네요.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받은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해서 전속하던 법인에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 안 되죠. 그렇죠? 합병을 하게 되면 권리 의무가 합병하는 회사에 포괄 승계가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형사책임만큼 뭐다?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식에게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포괄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형사책임 같은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아요. 왜? 일신 전속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보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 영업주를 처벌한다 했을 때 그 처벌은 직접 법률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됩니까?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됩니까? 틀렸죠. 종속된다는 것이 틀렸고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 있을 땐 판례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 판례는 과실 책임설 입장이에요. 과실 책임설 입장이기 때문에 종업원 처벌에 대한 종속된다. 틀렸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어요. 틀렸어요. 자, 3번.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였다면 그 양벌 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까?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지입차주가 그랬네요. 자, 지입차주가 쭉 읽어보시고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자, 지입차주 밑줄 그으시고 자, 지입차주는 쭉 읽어보시고 운행 관리하는 대행을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도로법상 100조 1항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죠.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이 지입차주의 도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밑에 2번 다음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능력 양벌 규정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올해 승진 문제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다. 오른쪽 3번을 가보면 17년도 나왔네요. 17년도. 그쵸? 그 다음에 10년도네요.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오다가 원래 출제가 안 되다가 17년부터 해서 17년, 19년, 20년 최근에 부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원래 이쪽은 이 검찰직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었는데 또 일반 경찰 같은 경우도 출제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승진에서 최근에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40문제가 나오는데 뭔 못 내겠어요. 그쵸? 곳곳에 있는 다 출제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자,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 사무에 관하여 이 법인이 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자연인인 대표기관뿐이다. 맞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기 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양벌 규정은 그 밑에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한해서 적용된다. 맞아요? 이건 무슨 설 얘기죠? 과실 책임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판례는 과실 책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즉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즉 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양벌 조항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만약에 이런 과실이 없다면 난 책임지지 않겠다. 이게 책임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3번 볼게요. 자,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의 양벌 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면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 이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까? 불리한 조항입니까? 불리한 조항이에요. 불리한 조항. 이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이 양벌 규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죄형법정지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양벌 규정 조항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렇죠? 즉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4번 가볼까요? 자, 지방자치단체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유임 사무가 아니라 고유한 자치 사무래요. 그랬을 때 밑에 국가기관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공법인이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응? 별도의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당하죠. 해당한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벌금 딱지가 날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고유한 자치 사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청소차 운전이었잖아요. 그쵸? 자, 이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분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했던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딱지 날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을 가볼까요? 자, 17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양벌 규정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대요. 자, 명시 규정이 없다요. 명시 규정이 없대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양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적용된다 그랬어요. 명문 규정이 없으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 양벌 규정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종업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 관련해서 풀었잖아요. 그쵸? 상당한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안에서 무슨 거라고요? 과실 책임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보시면 또 나왔네요. 합병 같은 경우 나왔단 말이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이 형사책임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 되었다 할지라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법인이 아닌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서 그 고용된 약사를 명의상의 개진설 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였다면 이게 바로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고용해서 약을 판 것은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데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은 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자입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형사책임은 이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맞죠? 정답은 다 맞는 지문인데 뭐가 틀렸어요? 1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0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양벌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맞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양벌 규정의 확장 기능이래요. 확장 기능. 자, 됐고. 이 설명은 기본 강의 때 해드렸죠. 자, 2번 가보시면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과실 책임 처리라고요. 자,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조합이나 관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실적법상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범죄 주체성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이 판례 입장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거 틀렸고 당연히 인정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쵸? 답이 3번에 틀렸어요. 자, 골재채취법의 경우에도 양벌조항이 있다 그랬어요. 양벌조항이. 이 벌칙조항이 바로 양벌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때 골재채취를 허가받은 이 허가받은 자에는 밑에 허가받은 자 아닌 자도, 이 아닌 허가받은 자 아닌 이 행위자도 벌칙조항의 처벌 적용 대상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허가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 그를 고용했던 허가받은 자까지도 똑같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이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부자기범을 가볼까요? 자, 이것도 올해 승진 문제네요. 부자기범은요, 거의 뭐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 채용에서도 거의 매년마다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부자기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자기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자, 부자기에 의한 교사는 안 돼요. 그쵸? 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범죄 결심이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 결심이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기로서는 교사가 안 돼요. 근데 부자기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형법 조문에 의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요? 실정법에서는 부자기범을 자기범에 비해서 감경할 수 의무적 감경 제도가 있나요? 아니죠. 부자기범과 자기범은 형을 똑같이 놓고 있죠. 감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실정법은 안 그래요. 이론상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긴 한데 우리 판례는 아니죠. 실정법은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쉽죠. 부자기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많이 봤죠. 의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쵸? 착오에 빠져 있대요. 그러면 이 착오를 제거를 해 주어야 할 보호적인 지위가 의사에게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의사가 사실대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가정에서 처방했을 때는 이 부작에 따른 사기죄가 된다. 맞습니다. 19번 가죠.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므로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틀렸어요. 그래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뿐만 아니라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까지 싹 다 포함됩니다. 1번 틀렸어요. 쉬운 문제죠. 우리 형법에는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개가 있는데 집합명령 위반죄하고 퇴거불응죄 그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적어드릴까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위반죄, 퇴거불응죄 이 두 가지 알아두시라고요. 자, 3번 볼게요. 일반결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다라면 당의 법률행위이지. 법률행위니까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할 때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4번은 앞에서 풀었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17년도 승진 문제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만히 보니까 판례를 묻고 있네요. 근데 1번 문제 보니까 뭐 실질설 얘기 나와 있고 형식설 얘기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문제 3번처럼 이렇게 판례가 아닌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론이 나오면 일단 건너뛰세요. 그쵸? 우리는 물론 제 기본 강의 때는 이론이든 뭐 판례든 간에 뭐 가리지 않고 싹 다 강의를 했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제껴라. 그쵸? 제끼고 뭐 시간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제끼고 내가 알고 있는 지문 또는 판례가 나왔다면 그 판례부터 먼저 보시고 답이 나왔다면 그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지만 답이 안 나왔을 때 마지막에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승진 문제긴 한데 이것은 전부 다 과거에 10여 년 전에 사법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을 그대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17년도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보면 그 다음 지문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건너뛴다. 아시겠습니까? 이 형식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죠. 다수설. 자, 2번 가볼게요. 자, 부작에 의한 방조범이 보호증인적 지위로 인정되는 자인 반면에, 그쵸?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호증인적 지위로 자로 한정되지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이 보호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검토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호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범 할 때만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범 할 때는 보호증인적 지위를 검토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작위에 의한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증인적 지위를 검토를 해요. 근데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상대방이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이 교사범은 자기범이잖아요. 이때 이 교사범은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증인적 지위를 검토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호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부터 볼게요. 하나의 행위가 자기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기본 강의 때 안 배웠어요? 자기 우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자기 우선 그리고 부작위 보충서를 따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그쵸? 동시에 충족하고 한다 했을 때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안에서 부작위를 검토한다. 그쵸? 그쵸?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뭐 두 가지 충족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검사는 재량에 따라서 자기범이 아닌 부작위범으로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배운 적 있잖아요. 맞는 문제입니다. 이 4번 지문도 뭐다? 처음에 승진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검찰직 시험에 검찰 구급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이 지문도 그대로 베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베꼈고 2번도 베꼈고 1, 2, 3, 4 전부 다 뭐다? 짜집기 한 지문이에요. 짜집기 한 지문.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보호증인적 지위와 보호증인 의무를 모두 이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건 무슨 견해라고 했어요? 구성요건 요소설 또는 보호증인설 그랬어요. 자, 이에 따르게 되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견해는 구성요건 요소설이에요? 위법성 요소설이에요?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요 출제 잘 돼요. 3번 지문은 출제가 잘 돼요. 요것은 구성요건 요소설이 아니라 위법성 요소설이에요. 위법성 요소설, 요소설이다. 네, 틀렸어요. 답은 3번인 거예요. 3번. 그래서 2번, 3번은 부작위범 할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2번, 3번은. 특히 2번 출제가 잘 돼요. 2번 같은 경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이론이긴 한데 이것은 위법성 요소설은 이론 문제 중에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견해는 뭐다? 구성요건 요소설이 아닌 위법성 요소설이다. 출제 잘 돼요. 2번, 3번, 4번에서 답은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가볼까요? 자, 진정과 부진정의 구별에 관한 학설들 중에서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쵸?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이거니와 거동범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형식설을 취하는 것이지 실질설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이런 학설들이 그냥 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2번, 3번이 중요하다. 4번은 이제 관련된 판례가 나와 있고 그 관련된 판례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4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조카 살해사건 아시죠? 저수지로 데려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했네요. 자, 빠지자 구조해주지 않아서 익사하게 하였을 때 부작위인 살인죄가 된다. 맞죠?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진직죄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치성이 인정되어서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2번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때면 이거 앞에 풀었어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했던 판례. 3번 볼게요. 자, 도로교통법상에 사고 났습니다. 그 구호조치 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체가 틀렸죠. 위법적 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쵸? 3번에 틀렸네요. 자, 4번 풀었죠? 착오에 빠져 있을 때 그 착오를 제거해 줘야 할 보호징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가장에서 시술 처방을 했다고 했을 때 부작에 따른 사기죄가 된다.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까요? 자, 16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대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입니까? 부진정입니까? 진정이죠. 진정 부작위범이 돼요. 그랬을 때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곧장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또 나왔네요. 위법한 선행행의 경우에만 이 만자가 틀렸다고요. 자,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를 말하죠.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선행행위 다 포함되고 신의칙, 사회상의 조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지점장이란 사람이 이 부하 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묵시적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 이 방치했다는 것이 공모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김희재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방치했을 때는 그냥 방조범이 될 뿐이에요. 방조범. 여기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3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자, 진정 비수범의 미수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불가능하지만 형법에는 예외적으로 처벌 조항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퇴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맞죠? 부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는 인정된다.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판례도 출제가 잘 되지만 이론 문제도 상당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판례 이론 가리지 않고 통째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자, 법적이다. 그쵸? 맞습니다. 신의칙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틀렸네요.
자, 3번. 매매에 있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소송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의식상, 즉 도리상 이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부작위에 따른 사기죄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고지 의무가 있다. 맞죠? 자, 4번은 유명한 사건이죠.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를 하였다고 했을 때 그 의사에게는 부작위에 따른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판례가 자기범으로 봤습니까? 부작위로 봤습니까? 자기로 봤죠. 부작위 틀렸고 방조는 맞아요. 그렇죠? 방조범은 맞다. 공동정범 아니죠.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봅니다. 14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자기 의무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의 하나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신의칙, 사회상의 도리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도덕, 법적이기 때문에 도덕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방조는 부작위로도 가능하고요. 4번 보시면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동가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보세요. 실질서, 형식서 여기 똑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12년도 승진 문제인데 똑같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기 전 5, 6년 전에 벌써 이 문제는 사시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똑같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2번 부진정 부자기범에서 보증인의 자기 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자의 자기 의무는 동일하지 않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유기죄는요. 유기죄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유기죄는 이것은 법령 계약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법령 계약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위에서 보았듯이 법령, 계약,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기, 조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생 근거는 동일하지 않아요. 이것도 5, 6년 전에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5, 6년 전에 검찰 구급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 그 지문을 빼다가 출제했던 거예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자, 3번 볼게요. 자, 이것도 풀었죠? 뭐뭐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가 되면 부진정이 아니고 진정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죠. 그렇죠?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자, 이거와 같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다. 이렇게 부르나요? 진정이 되려면 앞글자 뒷글자 똑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요. 이것을 부작위로 바꿔야 돼요. 즉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을 이룬다. 이게 진정부작위범. 됐나요? 정답 4번이 틀렸네요. 답은 4번. 자, 9번을 갑니다. 11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보증인적 지위와 자기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무슨 견해죠? 이게 구성요건 요소 소리잖아요. 자, 밑에 범죄 체계론의 일관성이 없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왜냐하면 보증인적 지위하고 자기 의무 우리 오늘날의 다수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다수설은 이분설이잖아요. 이분설이 이게 다수설인데 다수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밑에 나와 있는 자기 의무는 위법성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분설이고 이 이분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성요건 요소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로 본대요. 그러면 체계적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이 부자기범이 아닌 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부분을 위법성 파트로 옮겨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너만 가치 판단이 포함되는 규범적 요소를 왜 위법성에 배치시켜 놓지 않고 왜 구성요건 요소로 끌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 틀렸다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것은 무슨 견해 비판입니까? 이것은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문제 풀었죠. 이것은 위법성 요소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이거 출제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다 옛날에 사법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승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가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이신 분들은 현직 근무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못 만들어요.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시간도 없고요. 또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출제됐던 그 옛날 지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씩 따서 이렇게 짜깁기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 잘못했다가는 소송에 말립니다. 그렇죠? 골치 아프기 때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자, 2번 볼게요. 부자기범에 대해서도 자기에 의한 교사 방조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가능하죠. 자기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자기로는 다 되는데, 그렇죠? 이때 자기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지인적 지위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자기로 가담한다면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하겠지만 자기로 가담할 때는 보호지인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자, 요 3번 또 나왔죠. 그렇죠?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그 밑에 보시면 어디 나와있지? 여기 나와있네요. 고의과실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의무다.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규칙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위 의무를 다 했었어야만 됐는데 그쵸?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갔다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규칙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위 의무가 발생하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맞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호칭됩니다. 그러면 아니다. 나 법무사 아니다. 라고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 주어야 할 보호주의적 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자기범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인과관계는 쉬었다 하겠습니다.